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오늘 위고비 마흔자로 맞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같은 용량에 맞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2배가 빠지고 누구는 절반밖에 안 빠질까요? 자, 여기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효를 갈라놓는 숨은 시간 코드, 즉 GAP 시간 코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고비 마흔자로 이렇게 효과를 거두게 된 데는 일주일에 가게끔 디자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약들이 가지고 있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전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 막 이렇게 만다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빈틈, 효과의 빈틈이 생기는데 일주일 가니까 쭉 일주일을 하면서 효과의 빈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혁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고비, 나는 이긴 자로, 즉 위고비나 마흔자로의 약효를 이겼다고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위고비나 마흔자로를 맞고도 이렇게 음식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딜레마가 있어요. 낮에는 음식 생각이 거의 사라졌는데 밤 11시간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조절이 너무 힘들다. 갑자기 빵, 과자, 라면이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약효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미 약에 대해서 적응한 것이 아니냐. 자, 용량을 이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의문을 가집니다. 왜 밤만 되면 식욕이 살아날까요? 근데 물론 약효, 기존의 약에 대해서 적응을 했고 이제는 약을 이제 올려야 돼 시간. 근데 이제 뭐 2.4, 뭐 10 이렇게 최고 용량까지 맞았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그때부터는 불안해지죠. 저는 이제 다양한 원인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문제, 즉 우리 몸에서도 몸의 시간표가 무너진 것. 아까 제가 일주일에 가는 어떤 위고비나 마흔자로의 약효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서 그런 부분이 조응하는 우리 몸의 내부적인 어떤 스카리안 리듬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고비나 마흔자로의 효과를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야식, 정체기, 그리고 요일을 줄이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시간을 활용한 위고비 마흔자로의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자, 이것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GLP 타임 코드라는 개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LP-1 치료와 몸의 24시간 생체 리듬을 맞추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 몸은 하루 종일 똑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면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일어날 준비를 하고요. 낮에는 먹고 활동하며 에너지를 사용하고 밤에는 체온과 각성도를 낮추면서 회복을 준비합니다.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혈당과 인슐린 감성, 소화와 장운동, 코티졸과 멜라토닌 이런 우리 식욕을 조절하는 식욕에 연관된 수많은 우리 몸의 조직, 기관, 호르몬들이 시간에 따라 다르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뇌에만 시간이 있다, 뇌에만 시계가 있다, 생체 리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단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에도 생체 시계가 있어요. 간에도 시계가 있고 췌장에도 시계가 있고 근육과 지방세포, 장에도 각각의 시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시계를 우리가 흐트리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는 빛을 보지 않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처럼 생활합니다. 이러다 보면 우리 뇌와 각종 장기들의 시계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어떤 날은 저녁 6시에 먹고 어떤 날은 밤 11시에 먹습니다. 평일에는 아침 6시에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오전 11시까지 잡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의 시계가 교란됩니다. 몸속의 여러 시계 각자 다른 시간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혼선이 생기는 거죠. 뇌는 밤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장에는 음식이 계속 들어오고요. 몸은 쉬어야 하는데 교감신경 계속 일하고 있고요. 간은 하루를 마감해야 되는데 야식이 다시 들어옵니다. 자, 저는 이것을 몸속의 대사 시차 오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대사 시계에도 시차가 생기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행을 가면, 해외여행 가면 괜시리 힘이 빠지고 힘들잖아요. 몸이 지치잖아요. 우리 대사 시차가 생기면 우리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매일 시차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GLP-1도 시간의 영향을 받는 생리적 신호입니다. 위고비와 마흔자로는 이 GLP-1을 이용하는 주사이죠. 그러니까 GLP-1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 생리적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생활을 조직화하면 이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아주 단순히 도식화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주사하면 더 잘 빠진다. 밤에 맞아야 부작용이 적다.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단순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위고비나 마흔자로의 특정 시각에 맞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크신다라고 단정할 만한 우리 인간의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습니다. 다 중요한 것은 아침 주사냐 저녁 주사냐가 아니고요. 주사 시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맞춰야 할 것은 우리 GLP-1을 움직이고 있는 우리 몸의 환경, 즉 수면, 빛, 식사, 활동의 시간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 지속형 주사에서는 특정 시각보다는 매주 정해진 요일과 처방 간격을 지키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주사 시간을 바꾸기 전에 먼저 하루의 시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조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취침 시간보다는 기상 시간을 먼저 고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드는 시간은 업무와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TV를 본다든지 뭐 유튜브 같이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어나는 시간이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바뀌면 아침에 빛을 보는 시간과 첫 식사, 활동 시작 시간까지 모두 흔들려 버리게 되거든요. 평일에는 일찍 일어나고 주말에는 점심까지 자는 생활은 몸에게 매주 새로운 시차를 만드는 것 같은 부담을 안기게 됩니다. 완벽하게 같은 시간이 필요는 물론 없죠. 그러나 평일과 주말의 기상 시간이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몸은 완벽한 하루보다는 반복되는 하루를 더 잘 기억하고 그게 몸에 부담을 적혀주게 됩니다. GLP 타임 코드의 첫 번째 기준은 일찍 자는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 규칙, 기상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아침 햇빛을 보십시오. 아침빛은 몸의 중심 시계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환경 신호입니다. 커튼을 열고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밖으로 나가십시오. 아침에 빛을 보며 걷는 것은 그날 아침만 깨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몸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낮이다. 지금은 움직일 시간이야. 오늘 밤에는 잠들어야 되겠지. 이런 하루의 교과서를, 하루의 리듬, 하루의 규칙을 정해주는 거죠. 아침빛은 당연히 칼로리 직접 태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언제 깨어나고 언제 먹고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시간을 리셋해주면서 고쳐준다는 거죠. 더불어 아침빛은 밤에 잠을 예약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빛을 보는 습관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식사 규칙입니다. 식사 시간을 매일 크게 흔들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먹고 어떤 날은 저녁까지 굶고 이렇게 덜쭉날쭉 하다 보면 밤에 폭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이게 몸에게 챌린지라는 거거든요. 특히 전날 야식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과 점심을 모두 굶는다. 안 됩니다. 아침과 점심을 거의 먹지 않으면 오후에 에너지가 떨어지고 밤에는 피로와 허기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다시 야식을 먹고 다음날 또 굶습니다. 이것이 야식과 보상절식의 악순환, 시간 루프입니다. 밤에 계획보다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은 정상적인 식사 리듬으로 돌아오십시오. 작은 단백 식사를 하고 점심을 지나치게 늦추지는 말고 수분을 보충하십시오. 실수한 다음날 몸을 굶겨서 벌을 주지는 마시라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여러분을 크게 흔들지 않습니다. 야식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날 굶는 것이 아니라 낮에 오히려 식사를 해서 안정을 시켜서 밤에 폭발을 막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으니까 굶는다. 어떻게 보면 하수의 방식이죠. 고수의 방식은 많이 먹었으니까 그 다음날 오히려 먹어서 많이 먹지 않게끔 만든다. 대비를 한다. 그게 고수의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시간 규칙은 저녁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소화의 시간을 남기고 끝내라는 겁니다. 저녁 식사를. GLP-1 치료 중에는 위 배출이 느려집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밤늦게 많은 양을 먹고 곧바로 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 위에 오래 머물고 더부룩과 역류가 심해지고 수면까지도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아침에도 속이 차 있으니 식사를 거르고 다시 저녁에 몰아먹게 됩니다. 늦은 식사는 단순히 칼로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GLP-1 주사를 맞는 동안 유급이 마흔자를 맞는 동안 이 문제는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문제입니다. 위장과 수면을 동시에 흔드는 시간 문제입니다. 몇 시 이후에 절대로 먹으면 안 돼.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과 취침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세 가지는 지키십시오. 취침 직전에 가식은 피해 주시고요. 식후에 바로 눕지는 마시고 가능하면 식후 10분이나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저녁 식사는 배를 채우는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몸을 회복 모드로 넘겨주는 전환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 규칙. 낮에는 움직이고 식후에는 10분을 확보하십시오. 잠을 못 자면 운동을 미루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오래 앉아있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먹는 양은 어쩔 수 없이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움직이는 힘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GLP 타임 코드에서는 긴 운동 한 번보다는 낮에 활동 신호를 반복해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낮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걷고 식사 후에는 가능하면 10분 정도 움직여 보십시오. 아침빛을 보며 걷는다면 일주일이든가 근육 미토콘드리아를 한 번에 깨울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요.
낮에 몸을 충분히 깨워야 밤에 몸이 제대로 잠들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시간 규칙. 잠들기 30분 전부터는 하루를 끝내야 합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천장 조명은 환하고 스마트폰으로 업무 메시지와 뉴스를 계속 봅니다. 눈과 뇌는 아직 낮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석하게 되죠. 몸이 속는 거죠. 청색광, 페인트 하나만 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의 색보다 더 큰 문제는 화면 속의 정보와 감정, 업무가 우리의 각성을 계속해서 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조명을 조금 낮추고 스마트폰과 업무 화면은 줄이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은 머릿속에서 반복하지 말고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료 신호가 필요합니다. 잠은 침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하루를 닫는 순간부터 잠은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 시간 규칙. 밤의 충동에는 3분의 공간, 완충을 만들어 주십시오. 밤에 갑자기 빵이나 라면이 떠오를 때 의지로 무조건 참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먼저 3분만 확보하십시오. 첫 1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발바닥과 의자의 감각을 느낍니다. 자, 앉아서 이렇게 잠시 고르라는 거죠. 다음 1분은 편안히 숨을 들이마신 뒤 조금 천천히 더 내쉽니다. 순서를 바꾸셔도 좋아요. 숨을 내쉬고 코로 들이마시고, 그리고 마지막 1분은 다음 행동 하나만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 한 잔 마시기, 양치하기, 샤워하기. 5분 걷기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실내에서 걸으십시오. 이 3분이 물론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음식으로 바로 연결되는 자동 반응 사이에 작은 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충동을 완전히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충동과 행동 사이에 3분을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수면 시간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먹을 기회도 늘어납니다. 푸드 노이즈가 늘어나죠. 피곤한 뇌는 채소와 생선보다 빵과 과자, 라면처럼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도파민 푸드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잠을 줄인다고 하루가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시간은 길어지고 움직일 힘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자야 된다는 거죠.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코골이, 모호, 아침 두통, 입마름 충분히 자도 계속되는 낮졸림이 있다면 생활 습관만의 문제로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되고요. 수면 호흡을 먼저 하긴 해야 되겠죠. 밤에 숨이 막힌다. 이런 몸은 낮에 식욕과 에너지도 흔들립니다. 자, 이 부분을 교정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사실 수면 호흡은 또 체중을 줄이고 나면 좋아집니다. 그래 그 과정을 좀 잘 넘어가야 되겠죠. 위고비와 마흔자르는 식욕의 크기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리듬까지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합니다. 약이 잘 작동할 수 있는 24시간 만드는 그것은 바로 나의 스택이죠. 그것이 바로 GLP 타임 코드입니다. 그 GLP 타임 코드를 같이 만들어 가시죠.